23년도 거 두 번째 거 녹화 시작해 볼게요. 16번부터 16번부터 19번까지 22번부터 28번까지 녹화가 되겠습니다. 갑시다. 자, 얘는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고 이번 기말고사 기간에도 반드시 나올 수 있는 문제니 일단은 별표입니다. 이런 케이스 분류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니까 이걸로 잘 공부를 해둡시다. 지금 실근 1만 알려줬는데 얘가 지금 앞에 서 있는 x-a 안에서 나오는 해인지 뒤에 2차식에서 나오는 해인지 모른다. 이게 가장 큰 문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앞쪽에 해는 x는 a니까 요놈이 1일 때와 첫 번째 이 친구가 1일 때랑 두 번째 뒤쪽에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3a x 플러스 4는 0 여기 방정식에 x는 1이 해일지 두 가지 경우로 가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를 풀면은 a가 1이라고 했으니까 쭉 진행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다 뒤에 2차식이 다 상수로 나오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가 지금 바로 허근이 되거든. 그래서 얘는 실근 3개라 했는데 그것도 다 달라야 돼. 근데 허근이 나왔다. 이건 있을 수 없으니까 모순입니다. 그래서 a가 1인 경우 앞쪽 부분에서 1인 경우는 아니겠구나. 뒤에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3a 더하기 4 정도 돼서 얘는 1, 1, 4, 6 빼기 3a 이렇게 되고 요 놈이 이제 0이 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2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자, 그래서 A2를 직접 대입을 해보면 x 빼기 2 곱하기 제곱 1 빼기 6이니까 조금 공부하면 마이너스 5인가?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더하기 4 이 정도 되는데 해는 이렇게 해서 x는 2다 한 개랑 그 다음에 x1이랑 x4 순서대로 쓰면 1, 2, 4가 되고 얘가 알파 베타가 되겠지. 근데 알파 베타를 곱하라 했으니까 2 곱하기 4 8 그래서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막 많이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케이스 분류해서 여기가 1 혹은 뒤쪽 2차식이 1 둘 중 어디가 x는 1일까 뭐 이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로 공부를 기말고사를 시작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17번 볼까 보면은 얘는 조금 계산이 복잡한 문제였는데 근데 꼭 설명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너무 힘들게 풀어야 돼가지고 그냥 이 배경 지식을 좀 알고 갈 건데 이 기울기에 대한 이해예요. 1차 함수 기울기는 1x라고 돼 있을 때 이런 그 빅 이벤트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얘는 a랑 b 지금 두 개 점인데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하는 순간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선분 AC 길이랑 BC 길이는 그래서 같을 수밖에 없고 근데 선분 BC 길이를 2분의 7로 줬으니까 선분 AC도 2분의 7이겠네? 생각을 하는 거고 얘를 이어가 보면 베타 빼기 알파가 맞긴 한데 좀 더 넓은 유형에 써볼게. 두 놈의 차가 절대값이 2분의 7이구나. 이게 x좌표끼리 차 가로 길이가 나왔을 때의 특징이지. 그래서 두 군의 차를 준 문제입니다. 2분의 7로. 알겠지? 이거를 가볍게 도형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냐가 이 문제가 좀 헤비해지냐 아니냐가 많이 달라지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직접 연립해서 막 하고 뭐 저 y좌표를 두 개 빼고 이러면 되게 무거워져. 알겠죠? 물론 얘 두 개 연립해서 어이구야 그것만 해도 벌써 속 시끄럽다 그죠? 뭔 소리냐 이거 y좌표를 두 개 구해서 빼도 된다 이 소리야. 그래도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그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너무 좀 속 시끄러져요.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두 식의 이제 좀 뼈다구가 좀 중요하구나. 근각계수의 관계일 것 같구나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맞아요. AX제곱은 X 플러스 6으로 뼈대를 잡고 두 개 교점 구하는 거겠지.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요 식을 하나 딱 뼈대를 잡아둔 다음에 식을 뼈대를 하나 딱 잡아둡시다. 잡아둔 다음에 이제 두 군의 합은 두 군의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군의 합은 A를 양변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얘는 A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양면에 A분의 1로 나눠봐도 됩니다. A가 0일 리는 없으니까
뭐 이 식을 조금 헷갈린다면 x제곱 마이너스 a분의 1x 빼기 a분의 6은 0 해놓고 근각의 관계를 비교해봐도 쉽다 생각해. 암산이 되는 사람은 바로 갑시다. 상수항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6 이렇게 조금 둘 수가 있을 것 같네. 근각의 관계를 디테일하게 하는 건 좀 생각할게요. 17번 정도 올라왔으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라라고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거 구하기 전에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차, 합, 곱이 나왔지? 그러면 곱셈 공식 얘를 떠올리는 거는 무조건 해야 돼.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4 곱이다. 정말 많이 쓰는 거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2차 함수에서 정말 많이 쓰는 거야. 여기 적절히 대입을 하면 4분의 77에 49죠. 2가 왜 나왔을까? 얘는 이제 a분의 1의 제곱이니까 a 제곱분의 1 빼기 더하게 되네. 마이너스 4로 곱할 거니까 여기에다가 플러스 a분의 24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대충 2차식스러운 문제가 나왔어. 모양이 나왔어. 그래서 분모에 있는 a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 전체에 a제곱을 곱합시다.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4분의 49 a제곱은 1 플러스 24a가 되고, 얘를 이항하면 49a 제곱, 이항 말고 일단 4를 먼저 곱할까? 그러면 49a 제곱은 4 플러스 96이니? 96a 이렇게 되겠네요. 이항 이제서야 이항을 하면 49a 제곱은 마이너스 96a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네요. 인수분해가 좀 골치가 아프겠다. 얘는 49 2배 하면 48쯤 되거든. 98쯤 되거든. 96 정도나 되려면 49가 통째로 써야 될 거야. 77로 쓰여서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49 곱 A 이렇게 쪼개는 걸로 하고, 곱하기 2 정도가 적당할 것 같으니까 2 두면 마이너스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네. 오히려 인수분해가 어려운 것 같아. A가 지금 음수일 리는 없으니까 얘가 0인 경우는 아닐 거라서 얘가 0일 것 같아요. 그래서 A는 2로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아까 위에 쫓아 올라가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이고 곱은 마삼이 되니까, 물론 원래 식을 구해서 인수분해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는데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게 제곱의 합이었거든요. 곱셈 공식으로 갔으면 끝까지 한번 곱셈 공식으로 가보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적절히 넣어주면 4분의 1, 그 다음에 얘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니까 플러스 6이 돼요. 통분하면 4분의 1 더하기 24니까 25. 그래서 2번 이렇게 되네요.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 기울기 일자리를 길이로 활용을 하냐 안 하냐가 되게 이제 차이가 되게 커지는 문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내가 17번을 오히려 계산하다 꼬였다니 뭐 이상한 말을 좀 했는데, 이거 두분의 합을 실수로 2a 분의 1로 했다가 계산이 너무 꼬여가지고 막 인수분해도 안 되고 뭐 어떻게든 활용이 잘 안 되길래 이거 무슨 문제야 하면서 굉장히 좀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뭐 마지막에는 다시 해야지 하면서 실수를 발견해내긴 했는데, 이 문제에서 오히려 뒤에서보다 더 오래 쓴 것 같아. 한 10분 15분 쓴 것 같아요. 나머지 거는 금방 했는데 말이다. 참 어이가 없다. 자, 18번 봅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실전에서 계산 꼬이는 게 되게 치명적이야. 그래서 좀 깔끔하게 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쓴 사람이 깔끔하게 쓰라 하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봅시다. 그 근해 공식을 써라 라고 돼 있는데 치안하고 쓴 거야. 이게 지금 유형은 복 2차식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4차기도 하고 이번 시험에 기말에 나올 수 있는 유형입니다. 자, 어쨌든 진행을 해보면 근해 공식 쓰라네. 그 다음에 4 n 플러스 2 n 마이너스 2의 제곱, 짝수 근해 공식 몰라도 그냥 하면 되기는 하는데, 라지 x는 해가지고 짝수 근해 공식으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이제 b 프라임 b 프라임 하면 좀 그렇고 b 다시랄까. b 다시는 마이너스 2 곱하기 n 플러스 2다. n인데 왜 m이라 적었을까? n 플러스 2다 라고 하면 되고 1차원 2 미리 남은 거지. 자, 일단은 이걸로 진행을 하는데
그럼 뭐냐 a 혹시 까먹었을까봐 써보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풀마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거였습니다. 아이고 글씨 날아간다. 자 그러면 분모는 4분의 b 다시는 부호 바꿔서 2 n 플러스 2. 이거 전개한다고 신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지 말자. 항상 이런 전개는 계산은 마지막에 하는 거야. 실제로 얘는 분모가 2니까 약분 처리될 놈입니다. 2n 플러스 4 다 전개해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복잡해 보이는 계산을 1은 늘리지 말자.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지. 자 일단은 안에 이제 판매식을 채워 넣으면 요거 제곱은 4n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요 안에 있는 놈을 푸는 거야. 그 다음에 AC는 지금 4랑 그렇지 4랑 n 마이너스 2의 제곱 요걸 빼라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눈치껏 루트 안에 있을 거니까 4는 밖에 미리 내보내면 2 루트 이렇게 될 거야. 루트 안에는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됩니다. 되게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루트 바깥을 2를 미리 약분을 좀 해줄게. 미리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2, 1, 1로 약분돼서 정리를 좀 하면 2분의 n 플러스 2 풀마 루트 n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n 마이너스 2의 제곱인데 이거 전개하면 좀 별로고 지금 두 개를 뺄 건데 합차도 좋은 생각이지만 더 좋은 거 얘는 n 플러스 2랑 n 마이너스 2는 구조가 제곱하면 똑같아. 무슨 말인지는 곱셈공식 열심히 공부했으면 알 거야. 1창만 다른 상태거든. 앞에 1창은 4n이고 뒤에 1창은 마이너스 4n인데 이걸 빼다 보면 1창만 부호가 달라가지고 8n만 덩그러니 남게 되지. n제곱이랑 4는 다 뺄셈에서 다 사라질 거야. 못 믿겠으면 일일이 전개하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였죠? 뭐냐 루트 안에 있는 빈칸 가는 8n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보기는 되게 겁나게 무섭게 생겼는데 가를 곱셈공 근해 공식에서 구하기에는 뭐 그렇게 나쁜 문제는 아니었어. 일단 가는 금방 나옵니다. 8n입니다. 이게 맨 끝에서는 fn은 이라고 나오니까 8n이라 적어도 나쁘지 않겠네. 자 그런데 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쪼개고 뭐 했대. 뭐 이해가 쉽지 않겠습니다. 그죠? 네. 뭐 우리가 이제 크게 뭐 이해할 필요가 사실 없기는 해. 뭐 이게 뭐 굳이 따지면 말이다. 요게 뭐 그 이중근호 이런 것도 엮을 수가 있는 문제예요. 이중근호니 뭐니 이렇게 엮을 수가 있는 문제야. 사실 쌤이 추천하는 거는 뭐 이렇게 되겠지 뭐 하고 그냥 납득하고 치웠으면 좋겠어. 알겠지? 일단은 납득했다 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저렇게 x가 요 두 개로 완전 제곱 모양으로 나누어지니 이게 좀 납득이 됐으면 뭐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납득이 안 된 사람이 더 많겠지만 그지? 그러면 좀 일이 커지긴 합니다. 네. 뭐 그래서 이중근원에 하고 뭐 등등 기타 설명 있겠지만 그냥 일단 넘어가서 문제만 풀어보자 이거야. 뭐 이렇게 되겠지 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이야. 알겠지? 빈칸만 채워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나왔대 하면 이제 뭐 그냥 히히 하고 해피합니다. 근데 이제 이놈 자연수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2의 n 요 놈이 어쨌든 간에 k 이런 자연수가 되려면 자연수 이런 k 이런 식으로 됐냐면 n을 썼으니까 k를 해봤어. 그러면 k 제곱 모양이 안에 돼야 되니까 2분의 n은 k 제곱이고 그래서 n은 2 곱하기 k 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센스껏 생각해봐도 n이 지금 2를 처리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 혼자 탈출할 수 있어야 돼. 그런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좀 더 좋은데 그래서 뭐 k는 하나씩 넣어보면 되지. k가 1이면 2일 거고 n은 2일 거고 k가 2면 n은 8일 거고 k가 3이면 9 곱하기 2 해서 18쯤 되는데 저기 이제 n은 20 이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지. 근데 이 좀 이상해. 분명히 28, 18, 3개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빈칸은 2개밖에 없어. 모든 n의 값은 n의 값의 합인 이런 뜻이 아니라 n의 값을 구하면 이라는 뜻이니까 일일이 구했다 이런 뜻이거든. n을 일일이 다 적어보면 2개밖에 없다 이 소리거든.
그럼 셋 중에 뭔가 하나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 결론부터 얘기하면 2는 될 수가 없어요. 뭐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넣어보는 거지. 여기든 여기든 넣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라지 x 말고 미니 x, 소문자 x가 그렇구나 라고 돼 있거든. 여기 2를 넣어보면 바로 납득이 돼. 첫 번째 두 개는 얘랑 얘 두 개는 충분히 납득이 되거든. 뭐 어렵지 않게 납득돼요. 첫 번째 두 개는 앞쪽 라지 x에서 나온 건데 여기 2 넣어보면 2의 제곱, 즉 라지 x의 제곱이 여기다 쓸까? 라지 x는 뭐야 2의 제곱 4입니다. 4가 나오거든요. 뒤에 1을 넣어보면 루트 2분의 1 빼기 1이 돼서 0입니다. 라지 x가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사실 스몰 x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써보면 여기서 중근이 생겨. 얘는 풀마 이겠죠. 안 해봐도. 얘는 뒤에서 중근이 생기는데 얘가 서로 4개 다 정수이고 다른 근을 가지고 싶다 했거든. 그러니까 중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n은 2가 될 수 없고 8이랑 18은 똑같이 해봐도 다 해결될 거야. 그래서 이 문제만 풀자면 n은 8이요. 그래서 n은 18입니다. 그래서 뭐 작든 크든 이건 크기 순서를 알려줬으니까 A, B라는 크기 순서를 알려줬으니까 얘가 8이고 얘가 18입니다. 그래서 뭐 F, B-A를 마지막에 결국 구하라 했는데 얘는 F10 구하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18에서 8 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F10은 아까 8n이었으니까 8 곱하기 10에서 80이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지금 얘를 정리하면 왜 얘가 되는지는 지금은 생략을 좀 할게요. 큰 이제 뭐 대세의 지장은 없을 것 같고 학원에서 추가로 별도로 설명하는 게 깔끔할 것 같아. 지금은 받아들인 걸로 갑시다. 물론 뭐 욕심은 나긴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요걸 n 풀마 루트 8n 이렇게 한 그룹과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참 5점 좋을까? 이거 안 하는 게 참 이득인데. n분의 2, 그 다음에 풀마에다가 2분의 1을 통분시키면 루트 안에 넣으면 4분의 8n이고 얘는 루트 2n이 되네요.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말이다. 이게 플러스일 때 한번 마이너스일 때 한번 두 번 써먹겠지만 플러스라고 우겨볼까요? 그럼 얘는 2분의 n을 루트 n의 제곱이라 봐도 좋거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n의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그건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보세요. 얘랑 얘 무슨 얘기냐 2분의 n의 제곱이 2분의 n은 루트 2분의 n의 제곱이라고. 그러면 루트 2분의 n 곱하기 1 곱하기 2 요놈도 1의 제곱이라 생각하고 완전 제곱으로 만들었다면 그럼 얘를 그렇게 좀 보자면 얘는 루트 안에 넣으면 봐봐 2 곱하기 루트 2분의 n을 집어넣으면 루트 4 곱하기 루트 2분의 n이니까 루트 2n으로 가운데항이 철썩 맞춰져요. 그러니까 얘는 가운데항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굳이 따지면 루트 2분의 n 곱하기 1 곱하기 2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풀마 2ab 모양이구나 이거야. 그러니까 완전제곱 묶여서 두 개가 된다. 마지막 풀이가 좀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충분히 지금은 스킵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정답을 구할 때는 아무 지장이 없다. 자, 19번 도형 문제가 잘 안 나왔다 했잖아요. 23번에 아니 23년도에 도형 문제가 잘 안 나왔다 했잖아. 사실 28번 요거 이제 곧 하겠지만 요거 뺀다면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녹화하려고 조금 잘라 놓은 거거든. 그 렉을 없애려고 딱 녹화할 분량만 지금 올려놨지, 그지? 앞번호나 중간 번호가 몇 개 생략됐을 거야. 어쨌든 19번이 거의 도형으로 푸는 게 유일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마지막 19한 것도 조금 애매한데요. 이번 시험 범위냐라고 하면은 글쎄다 싶긴 한데 그런 유형입니다. 중간고사 범위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같이 공부하다 보면 특이점이 있는 도형이 많이 배울 건데 소 모양이라 하거든. 뭔 얘기냐면 직각삼각형에 안에 높이를 그음으로써 직각삼각형을 또 만드는 모양이야.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좀 지루하고 재미없고 못 외우잖아.
C5O 해서 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소공식 해가지고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같을 수밖에 없어. 둘 다 어떻게 곱하든 넓이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긴 하는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왼쪽 오른쪽 뭐 큰 삼각형을 네모랄까? 무슨 얘기냐? 큰 직각삼각형과 그 안에 왼쪽과 오른쪽이 셋 다 닮음입니다. 닮은 관계에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거 공부를 좀 충실하게 하신 분은 좀 그걸 충실하게 한 사람은 높이 제곱이 두 밑변 곱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제곱이 왼쪽 오른쪽 곱하기랑 같아. 이렇게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직각삼각형의 닮은 관계가 있거든요. 직각삼각형 안에서의 닮은 관계가 좀 있는데 그때 이 소모양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뭐 지금은 뭐 그냥 이게 왜 나오는지 정도는 간단하게 하고 끝낼게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도 있어. 그 소공식으로 C5 곱하기 5로 해도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요걸로 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로 갈게. 계산하면 이게 더 쉬울 거야. 나머지는 피타고라스까지 써야 돼서 좀 불편할 겁니다. 자, 어쨌든 CH가 지금 뭐야? 지금 1이라 했거든요. 높이가 1이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느냐? 뭐 수선의 발을 H라 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넓이를 4분의 3이라 했거든? 그래놓고 마지막에 BH는 X라고 하고 싶대. 그럼 얘는 잠깐 뭔지 모르니까 뭐 냅두려고 하는데 잠깐 Y라 해도 상관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 1제곱은 XY다 해서 풀면 되거든. 네, 그렇게 하면 돼요. 되는데 좀 우리가 의심이 많잖아. 그죠? 이게 왜 나온지 간단하게 좀 해보면 닮은 B로 푸시면 됩니다. 닮은 B. 지금 이게 CAH 그 다음에 CHB 이렇게 보면 자 얘는 이렇게 됩니다. 얘가 동그라미 세모면 각이 크기가 동그라미 세모라 보면 지금 여기서 지금 끊어버려서 그렇긴 한데 요 각 C가 직각이거든.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90도니까요. 이쪽이 세모면 얘는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어. 원래 도형이 더 쉬웠지. 동그라미면 세모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이쪽은 자연스럽게 동그라미 되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되죠. 어? 반대로 여기 있구나. 이게 세모 동그라미 여기가 세모지. 아 그러니 얘는 각 두 개가 같으니까 AA 닮음입니다. AA 닮음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지금 현재 상황이 이쪽이 X 얘가 1 얘도 1 얘는 잠깐 Y로 해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 뭐냐 세모에서 직각이면 왼쪽에서는 선분 AH와 선분 CH가 대응이 되는데 비율 관계가 같아야 됩니다. 이게 닮은 비라 불러. 대응하는 변끼리 비율이 같다. 뭐 그렇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H 왼쪽 삼각형에서 CH랑 오른쪽에서는 동그라미 세모의 각도니까 변 길이니까 HB가 되네. BH도 되지. 요거의 닮은 비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대로 한번 쭉 써보면 AH가 지금 Y고 CH1는 HB는 X. 그러니까 요거도 곱하고 요거 그래서 요거다. 뭐 증명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자 그럼 요거잖아. 지금 XY는 1이고요. 네 이렇게 1이고 그 다음에 지금 넓이가 3분의 4라 했죠? 그러니까 넓이는 당연히 선분 AB 곱하기 CH 곱하기 2분의 1인데 그지? 이렇게 2분의 1인데 지금 CH가 1이거든? 그래서 2분의 1 AB가 3분의 4라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선분 AB가 3분의 8입니다. 근데 얘는 x 더하기 y지. 그래서 x 더하기 y가 뭐 3분의 8 이런 것과 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뭐 충분히 살리면 뭐 이게 되긴 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대입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xy를 뭐 구하거나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구하는 거 잘 봐야 돼. 지금 x 세제곱 뭐 블라블라 쟤를 구하라 했거든. 그럼 상식적으로 여기서 실컷 고생해가지고 x를 구했다 칩시다. 그럼 이 x를 지금 세제곱식에 대입하자고? 아이고 그건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제 이 거다란 뭐 큰 식을 있죠. 차수를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차수를 해놓을까요? 차수를 낮춰야 되지 않냐. 뭐 이거 너무 볼품없다. 안 그래도 그 시간 못 나와서 볼품없는데. 차수를 낮춰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란다 이거지. 근데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 때 배운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게 나눗셈입니다. 알겠죠?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y라 두지 말고 한 문자로 통일할 거거든? 두 개 곱해서 1이니까 역수관계예요. 그래서 y는 이항 해봐도 알겠지만 x분의 1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밑에 식 얘는요. x 더하기 x분의 1이 3분의 8이라 하면 되고 양변에 곱하기 x를 한번 좌우변에 해보면 3분의 8x는 x제곱 더하기 1이 돼서 0은 x제곱 0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x 더하기 1로 정리가 되고 뭐 이게 지금 개수가 좀 지저분하니까 양변에 한번 3을 곱하면 3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 이렇게 돼요. 요걸 물론 뭐 인수분해 하고 뭐 그래도 하면 답이 안 나와요. x가 깔끔하게 인수분해지진 않고요. 막 근해 공식 써야 되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쨌든 지금 뭐는 0이라는 2차식이 나왔지. 그럼 나 같으면 검산식을 써보는 거야. 3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아 근데 얘는 검산식이 좀 불편하겠다 그죠?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뭐 3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x 플러스 3으로 내면 뭐야 몫이 얼마나 될까 이걸 상상할 수 있기는 한데요. 근데 이거보다는 내 생각은 그냥 얘는 qx 더하기 rx 이렇게 하기만 해놓고 직접 나눈 셈이 좀 더 좋아 보여. 24년도 문제에서도 직접 나눈 셈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좋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 이제 6월 모의고사 쪽에서 직접 나눈 셈을 썼을 때 좋은 문제들이 좀 자주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직접 나눈 셈을 하는 거를 금기시하지 말라 이 말이야. 자 일단은 첫 번째 몫을 x를 곱합니다. 3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3x를 해보고 뺄셈을 해봤을 때 마오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이게 뭐 3x 제곱이 나오고 x 7 이렇게 될 겁니다. 위아래 뺄셈인 거 잊으면 안 된다. 위에서 아래 뺄셈이죠? 뺄셈입니다. 자, 뭐 몫을 마지막에 1로 정리를 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3인데 위에 아래 뺄셈을 진행하면 1 빼기 빼기 8 9x 7 빼기 3 9x 플러스 4 이렇게 진행되겠네. 그죠? 9x 플러스 4 이렇게 진행이 된다. 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거의 끝났다. 몫이 지금 x 플러스 1이고요. 얘가 9x 플러스 4라고 했는데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얘가 0이라고 그지? 그럼 이까지는 쭉 0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 했던 식은 9x 플러스 4랑 같다는 얘기야. 가운데가 다 0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두 개 같다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9x 더하기 4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문제랑 같았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1차식을 또 구하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 x값을 근해 공식으로 한번 구해보는 거에 결국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x는으로 정리를 하면 요식 근해 공식이야. 짝수 근해 공식 씁니다. 그냥 바로 아까 했으니까 a 3분의 b-가 마이너스 4거든요. 부호 바꿔서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이 16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9인데 마이너스 ac 뺍니다. 그래서 7이네요. 됐죠? 그럼 얘는 3 플러스 4 루트 7이랑 3분의 4 플러스 루트 7 3분의 4 마이너스 루트 7 당연히 두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죠? 그 두 개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뭐
x는 1보다 작다 했거든. 근데 이게 좀 당연해 보이긴 하는 게 당연하다긴 좀 그렇네요. 뭐냐, 요 그림상에서는 당연한데 이 그림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니까 뭐 이제 문제 조건으로 그냥 갈게요. 그냥 뭐 별다른 말은 안 할게. 그냥 바로 가자. 이건 뭔 소용이야. 그래서 9x를 해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보다 작은 건 뒤에 거지, 그지? 9x는 그래서 가볍게 9 곱하면 분자에 3 곱하면 되니까 12 빼기 3 루트 7이고, 여기다가 더하기 4씩 해주면 정답이니까 얘는 여기에 더해지니까 16 빼기 3 루트 7 정도 되죠. 그래서 16 빼기 3 루트 7, 4번. 설명한다고 되게 길었는데 이거 뭐냐, 이거 바로 x분의 1로 보인 사람은 뭐 2차식에서 나눗셈에서 차수 줄이고 그대 공식 한 방에 필요하긴 한데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19번이 막 그렇게 쉽진 않아 역시. 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요런 난이도를 좀 높은 걸 좀 풀어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라면 그래도 조금 익숙하게 과거 옛날 기출에서도 잘 나오던 형태거든. 그래서 뭐냐, 식으로 나눗셈에서 차수 줄이기 이런 것도 우리가 중간고사를 같이 했으면 좀 강조를 했을 건데 지금은 뭐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번 시험 범위에 억지로 내려면 낼 수는 있는데 좀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 자, 20번, 21번은 마지막 회차에서 끊어서 풀이하는 걸로 하고 22번부터 또 가볍게 갑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부터 또 가보자. 좀 빨리 할게. 자, 얘를 지금 전개를 해서 xy 계수를 구하라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요거는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각 항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에서 나오진 않을 거니까 yz가 2xy, 2yz, 2zx에서 나올 게 분명하고 이게 가운데일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yz 자리에 y 3z가 들어온 거니 이 yz가 마이너스 y 곱하기 마이너스 3z라 하셔도 되고 3yz 곱하기 2 그래서 6이 될 거다라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전개해서 공부를 하자. 23번 봅니다. 얘는 사실 0 이하라고 하고 지금 그 경계가 마이너스 2랑 4라고 알려준 거긴 한데 이렇게 안의 범위가 되는 건 맞는데 기말고사 범위긴 한데 좀 쉽게 나오는 범위죠. 근데 지금 A, B를 구하라는 얘기랑 같거든. A 곱하기 B는. 그러니까 식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인수 정리로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가 인수가 됐다. 이런 식이었을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뭐 두 근의 합으로 구하는 게 좀 더 좋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전개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0이야.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8입니다. 두 개 곱하라 했으니까 16입니다. 두 근의 합이란 곱이 뭐냐면 요 왼쪽에 해가 결국 알파 베타라 했을 때 방정식의 해라 했을 때 말이다. 그게 마2랑 4 아니겠냐. 두 개 더하면 2,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8인데 얘는 부호 바꿔서 1차 항에 바로 마이너스 2, 얘는 부호도 그대로 마이너스 8, A, B를 이렇게 마8로 해결해도 좋았다 이 말입니다. 뭐 이런 전개하는 수고로움이 좀 줄어들죠. 네. 24번 봅시다. 지금 얘를 뭐 대입법으로 막 풀어서도 당연히 되지만 검산식을 하나 적어두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뭐 상식적으로 금방 이해된다. 몫이 안 나왔으니까 QX라고 약속을 하고 수업 시간 때 조금 얘기한 부분이긴 한데 그 뭐냐, 반이 지금 우리가 두 개니까 보시면 AX 더하기 지금 B라고 했거든요. AX 더하기 B라 했는데 지금 사실 얘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 가르쳐주고 나머지를 RX 이렇게 하셨어도 맞춰야 돼요. 왜냐? 얘는 지금 2차로 나눴지? 그러면 2차식인데 나머지는 차수가 하나 이상 낮아야 되니까 1차식 이하겠구나. 상수항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1차식 이하겠구나. 그래서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잠깐 ax 더하기 b 이러고 뼈대를 잡을까? 뭐 이런 상상을 좀 하면서 풀 수 있는 게 맞다고. 그래서 얘는 너무 세상 너무 친절하게 얘는 ax 더하기 b입니다 라고 알려줘서 문제가 갑자기 밋밋해진 거야. 그래서 R4를 구하라 하면은 의미가 같습니다. A, B를 구해서 나머지를 완성시키고 뒤에 4 대입에서 마무리하게끔 뭐 그렇게 나오면은 뭐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다. 뭐 그럴 수도 있다. 차수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된다.
늘 생각해 둡시다. 6월 4일에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겠다. 자, 어쨌든 뭐 지금이야 지금 QX를 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합시다. 수치 대입법으로 하자고. X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하고 X는 2를 한번 대입했을 때 D의 항에도 대입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좌변이고 오른쪽은 다 사라져서 D에만 넣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 2 대입하면 2의 세제곱은 8이거든요. 8 더하기 2에다가 뭐 D에 대입하면 2A 더하기 B가 될 거고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뭐 AB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위의 사례를 뭐 뺄셈 해줄까? 뺄셈을 했다 보면 2는 없어져서 마이너스 9는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되니까 A는 3이고 뭐 적당히 하나 넣으면 위의 식은 1이다 해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1이니까 B는 4인 걸 알 수 있네요. 그때 A 더하기 B 구하랬으니까 뭐 7 정도가 정답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쵸? 자, 25번 보자. 뭐 이게 사실 조금만 바뀌면 앞에 인수 한 개만 x 플러스 1 이런 거 곱하면 바로 3차식으로 만들 수 있지. 그래서 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해놓고 당연히 뒤쪽 2차항에서 허근 나오겠지. 그렇게 만들면 기말고사 범위 나오는 거야. 근데 되게 중요한 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허근은 알파 베타라 지금 쓰긴 했지만 허근은 항상 켤레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요거 얘기는 뭐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을 정도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근해 공식이라는 걸 써보면 말이다. 2차 방정식에서 x는 이게 x인가? 세상에 이걸 x라 부르다니. x는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 쓰면 되는데 이 뭐야 해야 될까? 판별식 즉 루트 안에 있는 놈이 음수일 때가 뭐 d라고 쓸까요? 귀찮으니까 얘가 음수일 때가 허근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를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2분의 루트 d라 잠깐 생각했을 때 d가 지금 음수면 말이다. 루트 안에 이대로 냅두면 안 되거든? 마이너스 d라고 해줘야 양수가 되는 거고 즉 곱하기 마이너스를 따로 뜯어주면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요놈이 루트 바깥에서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i가 되겠지. 요놈이 마이너스를 고쳐주면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이거 풀마 이거가 되니까 대충 n 풀마 ni 이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즉 허수부라 부르지. 허수부에서만 풀마가 바뀌지 않느냐. 즉 이걸 우리가 플러스 때 마이너스 때 서로서로를 켤레 복소수라 불렀었어. 그러니까 두 근은 켤레 관계입니다. 당연히 조건이 하나 필요는 한데 이런 개수들이 실수해야 되지. 그래서 넉넉 잡아서 판매 시간에도 좀 실수하는 과정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니까 2차식의 모든 개수들이 실수일 때 실개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줄여서 얘기하면 실수인 개수, 실개수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런 표현까지 익힐 필요는 없고 개수들이 실수면 켤레가 성립할 수 있더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하면 알파를 기준으로 잡으면 베타를 켤레 알파라 부를 수도 있고 베타를 기준으로 잡으면 상대방 알파를 켤레 베타라고 잡을 수 있다고. 서로가 서로의 켤레가 된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말장난 해놓은 거거든요. 켤레 알파를 베타라 쓸 수 있다라는 얘기고 켤레 베타를 알파라 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요 모양은 많이 해봤던 모양이 될 거야. 그죠? 요 모양은 우리가 중간고사 대비했을 때도 많이 해봤던 모양이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통문에서 공부하는 거는 좀 알고 있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고 얘를 이제 곱셈 공식으로 끝까지 이어나가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각각의 제곱이니까 합의 제곱 빼기 2 알파 베타겠죠.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중괄로 해야 되는데 소괄로 했네. 그냥 하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고 알파 베타가 11인 거는 근각계수의 관계로 부호 적당히 바꾸고 그대로 쓰면 나옵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끝나겠지. 11 곱하기 11분의니까 요거 약분해 주려고 11이 있는 거야 딱 봐도. 그러면 36 제곱 6의 제곱에서 36이고 요거 넣어서 제곱한 거야. 여기 뒤에 11이니까 마이너스 22. 요것만 계산하면 되네.
1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정답은 14 이렇게 될 것 같네요. 26번 봅시다. 거의 끝나간다. 보면은 두 번째 강의 끝나갑니다. 얘는 사실 위에서 아래 조일제법은 뺄셈이니까, 덧셈이니까 그걸 조심해서 보면 첫 번째 거는 그대로 내려오거든. 그래서 A는 1일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뭔지 몰라도 B 플러스 두 번째 걸 했더니 1이다. 그럼 얘는 두 번째 거는 뭐냐? 3 곱하기 1에서 3 이렇게 넘어오겠지? 그러니까 B 플러스 3이 1이라는 얘기니까 B는 마이너스 2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였겠네. 그러니까 ABC가 그냥 손쉽게 다 나옵니다. 4점짜리 치고는 너무 쉽죠. 그래서 또 진행하면 3 곱하면 또 3인데 역시 똑같이 더하기 C 더하기 3한 게 마이너스 2란 소리니까 C는 마이너스 5란 결론이 나오고 멘트 끝에 건 뭐 할 필요 없지. 마이너스 6에서 5인 게 확인도 돼요. 그럼 PX란 놈이 그냥 싱겁게 다 나와 버려가지고 그냥 그런 문제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별 감동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조혈제법을 안 까먹었니? 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얘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냥 얘를 나머지 정리로 P4라 합시다. 그럼 얘는 4의 세제곱 64입니다. 4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2입니다. 16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이게 4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1 이렇게 11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52지. 그래서 앞에 계산하면 22, 뭔 소리야, 10이죠. 마음이 앞서 나간다. 12 플러스 11이니까 23, 뭐 이 정도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27번도 갑시다. 몇 개 남았다. 아이고, 그거 다 했다. 자, 이거 아이고 좋은 문제입니다. 기말고사 대비할 때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알겠죠? 부등식 쪽이 기말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데다가 이 문제는 또 멋있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봅시다. 보면은 뭐 다양하게 풀 수 있겠지만 일단은 요풀이가 좋아 보이는 걸로 갈게. 답지도 나중에 그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걸 보시고 답지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셔. 똑같은 말을 구간별로만 해놓은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보면 x-n은 2보다 크다 요거랑 마이너스 x 빼기 n 요 놈이 2보다 크다 요거를 요거 두 개를 또는으로 해서 해를 구해도 좋기는 해요. 그래서 x가 n 플러스 2보다 크다와 요걸 적당히 정리하면 x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될 거니까 x는 n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이렇게 되는데 얘가 당연히 왼쪽이고 얘가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수직선을 쭉 펼쳐보면 오른쪽에 n 플러스 2, 왼쪽에 n 마이너스 2, 동그라미 동그라미 왼쪽 오른쪽 이렇게 풀어도 되긴 해. 그런데 아이고 반박자 뭐 두 박자 이상 느린 한 박자 이상 느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두 박자까지는 아니고 한 박자 이상은 느린 것 같은데 요 놈은 몇 번 강조하는 말인데 가운데가 n이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절대값이 2보다 크다는 말은 n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왼쪽으로 두 칸 돼 있다는 얘기니까 바로 이 두 개가 경계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연립할 풀이를 위해서라도 이 개념을 알아두시는 게 더 유리하고 편해요. 알겠지? 가운데가 n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왼쪽으로 두 칸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해가 나왔으면 더 좋겠다 이런 얘기야. 속도 차이가 꽤 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인수분해가 10 곱하기 4로 바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4랑 10이고 그 사이 범위라는 게 금방 됩니다. 자, 이제 얘는 경계가 이상하고 얘는 경계가 좀 확실하니까 두 번째 걸로 뼈대를 잡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저분하게 했지만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해 볼게. 4랑 10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색칠을 해야 됩니다. 얘는 이상 이하였거든요. 색칠하시고 이렇게 됐다면 이제 이 두 개의 화살표를 어떻게 놓을 거냐인 건데 적당히 이렇게 겹쳐지겠지 뭐 생각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그때 자연수 x는 두 개밖에 안 들어간다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겹쳐야 될 거냐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건데 내 생각에는 잠깐 구간을 보란 얘기야. 지금 얘가 지금 칸수가 6칸이거든요. 얘는 풀마이니까 4칸이야. 이 4칸이라는 생각도 퍽 들어야 되는 게 이게 좌우로 두 칸씩이니까 4칸이야. 라고 가볍게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두 칸 했을 때 보면 이제 이쪽에 4칸이고 전체가 6칸이면 한 칸씩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구나 좌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는 5에서 9 사이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 한번 해보는 거야.
가운데 n이 만약에 두 개 평균이 딱 7일 때라면 얘가 n-2고 얘가 n 플러스 2죠?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이렇게 한번 정 가운데 넣어보는 거야. 왜냐면 칸이 너무 딱 맞아 떨어지니까. 그럼 어찌 되느냐? 지금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4는 포함되고 5는 포함이 안 되고 9는 포함이 안 되고 10은 포함이 딱 겹치는 범위에서 해에서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자연수 x가 두 개다라는 범위에 조건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n이 가운데 있는데 그지? 요놈이 7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은 7일 때는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센스를 발휘하면 돼. 이제 n은 자연수고 적당히 풀마일 되면서 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요까지 해결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감각으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오른쪽으로 한 칸만 이동해 보더라도 n이 8만 되더라도 두 칸 오른쪽이 경계니까 오른쪽 경계는 이렇게 쏘아지게 되고요. 10에서 그 다음 왼쪽 경계는 6이 되지? 6에서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에서는 겹치는 해가 한 개도 없어져요. 포함되고 포함 안 되니까 겹치는 건 둘 다 포함돼야 해가 되겠지? 한 점일 때는. 그래서 해가 이쪽에서는 없어지고 여기서는 4랑 5 딱 두 개가 되지? 그쵸? 조건에 만족합니다. 두 개라는 조건에 역시 얘도 만족하게 됐지? 그러면 가운데는 아까 8이라고 했을 때죠? 7에서 오른쪽 한 칸. 그래서 n은 8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더 움직여보면 뻔해지는데 얘는 이미 아웃이죠. 더 움직여보면 여기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4랑 10인 상태에서 오른쪽 경계가 11로 탈출해 버릴 것이고 n은 9고 왼쪽은 7 될 건데 4, 5, 6 돼서 해가 3개 생겨버리니까 조건에 만족 안 하게 된다고 n이 9일 때는. 그래서 안 될 거라 예상이 됩니다. 고치해야겠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밑에 풀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 다음에 이제 7 기준으로 왼쪽으로 옮겨보면 n이 6일 때 한번 보면 되죠. 왼쪽으로 옮겨보면 얘랑 정확하게 대칭 상황이겠지? 대칭 상황일 거야. 그래서 사실 안 해봐도 얘는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얘는 더 왼쪽으로 가면 5는 안 될 거랑 9랑 똑같이 얘는 대칭으로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 있을까? 대칭으로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두 개 평균은 또 7이잖아요. 평균이 또 7이지 않습니까? 9랑 5의 평균은 또 7이잖아. 7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지금 대칭이니까 둘 다 동시에 안 되겠네 생각하면 좋긴 한데 그래도 그럼 뭐 점검하는 게 맞죠. 그래서 한번 점검해보면 4랑 실전이면 뭐 6, 7, 8 3개에서 3개 더하면 7이 평균이니까 7 곱하기 3에서 20일 하면 됩니다. 이거 3개 더할 때 그렇게 해서 20일 하고 점검하고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마지막 6일 때만 점검을 하고 끝낼게요. 이 문제는. 자, 점검을 하면 이제 n이 6일 때 봅시다. 그럼 왼쪽으로 왼쪽 범위가 지금 무시당하는 거야. 해가 안 생깁니다. n이 8일 때처럼 말이다. 자, 그러면 이제 뭐야? 오른쪽 경계는 두 칸이니까 8이 되는데요. 뭐 소리야? 8이 되는데 8, 9, 10 중에서 9랑 10이 지금 딱 두 개가 이 겹치는 범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이브 되니까 조건에 만족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다 된다라고 보고 더 가면 안 된다 이 소리겠지 얘처럼. 더 가면 11처럼 밖에 벗어난 것처럼 3으로 이렇게 밖에 벗어나 버린다. 4랑 10이라는 닫힌 구간 안에 열린 구간이 벗어나 버린다. 네, 닫힌 구간 열린 구간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4간격이면 이게 7이니까 여기서 겹치는 해가 8, 9, 10 3개가 돼서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알겠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됐죠? 그래서 7 기준으로 왼쪽 한 칸, 오른쪽 한 칸에서 6, 7, 8 3개 된다는 얘기야. 이걸 좀 설명을 좀 길게 끌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로 하고 28번 문제를 위해서 조금 지어놓읍시다. 28번 문제를 위해서 조금만 지어놓읍시다. 휙휙휙 지어놓고 보자. 자, 28번은 이제 이 모양에서 조금 한번 심취를 한번 해보시면 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조금 넓게 볼까? 여기서 결국에는 S1 빼기 S2를 구하라 했거든요. 요 두 삼각형의 차를 구하라 했는데 지금 얘는 보면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 할까? 겹치는 부분은 3번이라 해보면 자연스럽게 스포일러 했네요. 삼각형
BOH와 삼각형 AHO랄까? AHO도 좋은데, 뭐 OH도 좋은데 어쨌든 요 두 놈을 빼면 바로 S1, S2가 차가 나옵니다. 이유도 바로 설명할게. BOH면 지금 그렸다가 지울 거야 얘는. 필기는 하지 마시고 그렸다 지울 겁니다. BOH는 얘인데요. 얘는 그래서 1번 더하기 3번입니다. 아 글씨 진짜 별로네. 이거는 글씨 쓰지 말자. 그 다음에 삼각형 AHO는요 얘입니다. 이걸 식으로 써보면 1번 더하기 3번이 될 거고요. 얘는 3번 더하기 2번이 되거든. 이걸 빼라 했잖아. 그럼 3번 겹치는 건 날아가고 1번 빼기 2번이 되는데 이게 바로 S1C죠. 네, 그래서 이게 되는 거를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삼각형 요거 두 개 구해서 빼는 게 더 쉬울 거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했냐면 이 교점 C를 구해서 와 이거 좌표가 중요하다면서요 이 선생 해가지고 좌표 싹 다 구하는데 이 가운데 점까지 구해서 만약에 이제 뭐 적당히 요거 높이 해서 구했다면 와 이거 진짜 레전드일 거야. 안 됩니다. 너무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요걸 발견하고 안 하고 차이가 또 이제 핵심이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지금 두 삼각형 차이를 구하는 거 있죠?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아이디어니까 수능까지도 자주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넓이 차를 이용해서 남은 여백끼리 차이를 구하는 거. 겹치는 부분은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이런 생각 있지? 이건 진짜 중요하게 다루십시오. 네, 잘 나옵니다. 일단 좌표 B는 말이다. 지금 이 2차 함수에서 바로 0,4분의 25로 이지 깍깍하게 끝납니다. 끝나고요. 이제 조금 어려운 좌표가 A 좌표일 것 같아. A 좌표가 일단 해결이 되어야 지금 그대로 수선의 발 쭉 내려오는 H도 해결이 될 겁니다. X 좌표 해결될 거란 얘기지. 그다음에 이거 원점 해결 안 되면 조금 우리 공부 전체가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그건 곤란하고. 네. 됐죠? 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해지냐? 요 A점이라는 특징이 좀 중요해지는데 접점이죠? 누가? 얘랑 얘가 접점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풀어야 되구나. x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지? 아이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4분의 25는 ax에서 풀어야 될 거예요. 아, 물론 얘도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인데요. 만약에 학년이 올라가서 미분을 할 줄 알게 되면 얘 두 개도 사실 좀 해결할 수 있기는 하거든. 그렇긴 해요. 얘를 만약에 미분하면 2x 빼기 4 요놈과 요 미분하면 a인데 요게 같은 x 값을 구하면 되긴 해가지고 뭐뭔 소리 하는 거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헛소리입니다. 자, 이때는 지금 판별식으로 하는 게 맞아요.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x 더하기 4분의 25인데 이거 막 판별식 구하고 너무 막 드라마틱하게 구하면 안 돼. 드라마틱하게 구하면 큰일 납니다. 네. 사실 큰일 난 것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판별식은 0 썼다고 막 진짜 뭐 혼나고 막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센스가 있어야지 우리는. 지금 얘가 판별식 0이란 말은 완전 제곱이라는 뜻이거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상수항을 잠깐 봤을 때 4분의 25가 2분의 5, 2분의 5를 이쁘게 쪼개졌다는 뜻이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x 빼기 2분의 5여야지만 그 x 좌표가 양수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지금 1사분면에서 지금 그러고 있잖아. P랑 Q가 자연수란 말도 있고요. 음수가 나오는 거, 이게 플러스 2분의 5는 상상하면 안 됩니다. 뭔 소리냐. 좌변이 x-2분의 5의 제곱이 이렇게 뻔하다 이 소리야. 지금 그래놓고 잠깐 그 정도로 해놓고 잠깐 보시면요. 이 A를 누구 하나 구하란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구하는 게 좀 유리하긴 해. 결론은 이게 2분의 5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치? 구하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예. 괜히 여기 2분의 5 대입하려고 보니까 y좌표가 진짜 큰일 나거든. 네. 그래서 그냥 여기 대입하는 게 맞지요. 네. 자, 이거 1차항만 잠깐 보면 요대로 해놓고 전개하는 게 더 쉬워. 2개 곱하고 2배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x야 돼, 1차항. 뭐 상수항은 당연히 4분의 25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1이네요. 왜? 알겠지? 바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5 해야 되니까 요 안에서 5고 그러려면 a는 1입니다. 그쵸?
그러면 y는 1x네. 오 땡큐. 2분의 5인 겁니다. 됐죠? 그럼 얘는 그대로 2분의 5,0이 돼서 준비한 좌표는 다 구했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세로 길이가 4분의 25, 그 다음에 가로 길이가 여기까지가 2분의 5인 상태니까 일단 BHO 넓이부터 구해야겠지. 그러면 BHO랬나? BOH 넓이부터 구하면 높이 4분의 25 곱하기 밑넓이 25, 밑변 25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AHO 얘는 좀 쉽게 가자.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지 기울기 1이니까 아까 문제도 했어. 그럼 그래서 좌표도 같고. 그래서 4분의 25가 정사각형 넓이인데 여기서 2분의 1 하면 되겠죠. 빼자. 이것만 계산하면 정답이겠네. 앞에 거는 뭐 분수로 계산해도 되는데 아유 그냥 하자. 뭐 특별하게 뭐 인수분해식 할 게 뭐 있니 얘가. 4분의 25가 같긴 하지만 이게 같긴 하지만 인수분해 할까? 허허. 자 그러면 이제 뭐냐 8분의 25가 지금 공통이거든요. 그런데도 앞에는 2분의 5가 남았고 뒤에는 1이 남아서 이게 빼긴 겁니다. 정리하면 8분의 25 곱하기 2분의 3이 돼서요. 이거 하나하나 뭐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16분의 125라 해서 나는 계산이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은데 뭐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방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러면 지금 요 모양이 지금 똑같은 게 눈에 들어왔단 소리야.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계산하면 8분의 25거든. 그래서 이거 묶어내고 이거 요거랑 다 묶어내면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5, 1 빼기로 계산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한 겁니다. 인수분해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제안을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다 하면 P분의 Q라 했으니까 분모 분자를 더하라 소리지. 그래서 125 더하기 16을 계산하면 이게 얼마냐? 141입니까? 뭔가 계산이 왜 이렇게 다른 것 같은 느낌이지? 뭔가 계산은 잘못한 느낌이 펄펄 나는데 4분의 25. 뭐 계산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4분의 25. 밑변은 2분의 5. 2분의 5가 틀릴 리는 없는데, 그죠? 네, 2분의 5가 틀릴 리는 없어요. 네. 그러면, 뭐 계산이 찝찝해. 뭔가 틀린 것 같아. 8분의 25. 바본가? 분자가 왜 이 125야, 멍청하게. 이거 75죠? 아이고, 이거 어쩜 좋나? 이 정도면 뭐, 생방송이었으면, 그지? 네. 녹화 방송이지만 그대로 갑니다. 어쨌든 75, 16이니까 91이네. 네, 맞습니다. 91이 정답일 거예요. 됐죠? 두 번째 녹화는 이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세 번째 녹화는 지금 시간 관계상 내일 아침에 녹화해야 되는가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일단은 이 정도로 두 번째 녹화는 마무리할게요. 네, 고생했습니다.